드릴 거는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여기 서 있는 것처럼 호서대학교에 있고요. 동양철학, 정확히 하면 저는 주로 한국철학이 전공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지 하는 얘기들, 그리고 그 제자백가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려 나갈 겁니다. 제자백가 그러면 아는 그 학파들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유가, 도가, 법가, 명가, 그리고 뭐 음양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묵자를 중심으로 한 묵가, 그 이외에 이제 병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농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자 백가 그러면 100개는 아닌데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제자백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사상적인 뿌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안에서 아마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게 있다면 유가가 제일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엔 적지 않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사상 같은 겁니다. 전에 혹시 와호장룡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와호장룡 안에서 보면 그 주윤발인가요? 누군가요? 이 버드나무 비슷한 거 위에 이러고 검 들고 서서 싸우죠. 그 가냘픈 가지 위에 어떻게 올라설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도가사상 같은 게 깔려있는 겁니다. 자연과 하나가 될 때, 그 장자나 뭐 이런 데 보면 매미 잡는 사람 얘기 나오죠. 매미를 그냥 손으로 툭툭 줘요. 그럼에도 매미가 와서 달라붙거든요. 매미가 자기를 잡는다고 인식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매미가 저 사람이 매미를 잡고 있다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조금 아까 얘기한 버드나무가지와 하나 되는,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경지에 비로소 그 가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 나왔었던 영화 중에 묵공이라는 영화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묵공이라는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건 묵자 집단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묵가사상이라는 걸 다루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 뒤에 가서 좀 더 드릴 텐데, 제일 크게는 유가사상이, 그리고 노장, 도가사상이, 그리고 묵자의 사상도 그렇고, 법가도 사실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겉으로 내세워서 이념으로 내세운 건 유가더라도 실제 안의 내용은 법가였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합니다. 통치 수단으로서 법가 사상.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좀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지금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자백가들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와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계속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제자백가 할 때 제, 이건 뭐 여러 제자고, 자자는 이건 무슨 자자죠? 아들 자자인데 여기서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는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자, 맹자, 노자 할 때 전부 자자를 갖다 쓰지요.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자자를 붙여서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퇴계의 제자들이 퇴계의 책을 편찬해내면서 한번
이자수어, 이 선생님의 엑기스되는 말, 이렇게 책의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도 퇴계에 대해서도 이자 이런 표현 거의 안 씁니다. 오히려 저 충남 지역에 가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송시열에 대해서 송자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지요. 이 자자는 엄청난 존치입니다.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 사상가, 여러 선생들 이런 뜻이고요. 백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개 되는 학파 아니에요. 온갖, 많은 이런 의미로서 많은 학파 이런 뜻인데요. 제자백가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제자백가를 상당히 구분을 해서 분명하게 구획을 지어놓은 게 사마천의 아버지였던 사마담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자기 아버지 사마담이 쓴 논육가요지, 6 학파의 핵심에 대해서 논했다. 이런 제목의 글을 갖다 놓고 자기 아버지 얘기를 옮겨다 놓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6개 학파입니다. 그 6개 학파도 뒤에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 사마담의 논육가요지에서 처음으로 학파의 명칭을 붙였어요. 유가, 명가, 법가 이런 식으로 묵가 명칭을 붙이고 그 각각의 학파들이 어떤 사상적인 특징이 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 전체로 본다면 중국 문화가 털을 잡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문화가 기초를 잡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뭐가 나오냐면 인문의식이 나옵니다. 오늘날 인문학 이런 얘기 하죠. 인문학 말고 또 뭔 학문이 있을까요? 인문학. 사실은 천문학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인문학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엔 뭘로 나눈 거냐면 천지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천문, 지문, 인문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천문학이라는 말은 그대로 쓰죠. 인문학이라는 말도 그대로 쓰고 지문은 오늘날에 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지리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걸 천문, 지문, 인문을 통틀는 게 인문학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문제들이니까 이런 인문 정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춘추전국 시대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옆에 뭐라고 지금 써놨죠? 천이라는 것의 개념. 이게 무슨 천자죠?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 천자. 하늘 천자의 옛날 모습들은 이런 글자도 있고 또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뭘 그려놨을까요? 사람을 그려놓은 겁니다. 사람 위에 넓은 거, 사람 위에 있는 둥근 거,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니까 사실은 천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본래 더 위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뭐죠? 제입니다. 제. 중국 고대로 가면 중국 고대 역사에 나라들이 뭐 있습니까? 윤림금 있었대고 순림금 있었대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오죠? 중국 아주 고대 하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라는 나라는 아마 부족연합국가 정도로 보입니다. 부족연합국가 같은 형태. 거기서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이제 하나라를 무너뜨리고서는 은나라죠. 그랬을 때 은나라가 섬기던 게 뭐였었냐면
제였습니다. 은나라가 섬기던 게 제였습니다. 제의 옛날 근문이나 그러니까 쇠붙이에 써 있는 글자나 이런 거 제 옛날 쇠붙이에 써 있는 글자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칠해져 있거나 아니면 마찬가지 역삼각형인데 이렇게 칠해져 있거나 이런 글자입니다. 뭘 그려놨을까요? 한자는 그림입니다. 본래 제일 기본이. 뭘 그려놨을까요? 이게 뭐냐면 꽃받침에서 꽃이 떨어져 버리고 그 꽃받침이 이렇게 오므라들어 버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앉을 거냐면 열매가 앉을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꽃받침이 이렇게 오므라든 일종의 생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제가 은나라의 조상신이래요. 그러면서 은나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부족이 있고 다른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지금 은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은이 니네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우리가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니야. 니네 조상신, 니네가 믿는 신, 신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믿는 제가 니네들보다 저 위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그 앞에 뭐라고 갖다 다시 붙이냐면 상제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상제예요. 제일 높은 신이에요. 제가 제일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는 누구만 돌봐주냐면 은부족만 돌봐줍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황제들은 제에 대한 제사를 무진장 열심히 지냈어요.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냐면 제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은부족은 계속 뭘 했던 걸로 보이냐면 순장 같은 것들을 했고 또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던 걸로 보입니다. 막 대규모로 할 때는 100명 이상도 바친 걸로 보이고 그러면 그렇게 바쳐지는 다른 부족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계속 은부족에 대해서는 뭐 거부감이 있고 이렇겠죠. 이걸 무너뜨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주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주나라가 높이는 게 뭐였었냐면 천입니다. 천. 주나라가 높이는 게. 그러면서 주나라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 그거는 니네가 얘기한 제와 같은 거야. 그리고 니네 잘못 생각했어. 제가 은부족만 아끼는 줄 알아? 아니야. 온 백성을 다 똑같이 아끼는 거야. 이게 넓혀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천이 니네가 얘기하는 제와 똑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나라 초기에 계속 천과 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황천상제, 호천상제, 천과 제를 같이 붙여서 하나의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제자는 점점 떨어져 나가겠죠. 천만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서 그 천, 은부족만 아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아껴. 이 천으로부터 명을 받는 게 뭐냐면 천명이에요. 천명. 천명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겁니다. 천명을 받은 사람이 임금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천명이 갈까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한테 천명이 가냐면 덕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동양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논리죠. 민심이 뭐래요?
천심이래요. 민심이 천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초기에 주나라 초기에 나오는 글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은 본다, 백성을 통해서 본다. 하늘은 듣는다, 백성을 통해서 듣는다. 전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천개념을 통해서 인문의식으로 나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를 높여서, 천을 높여서 전부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천의 명을 받는 사람이 임금인데 어떤 사람이 명을 받아요? 누가 명을 받는다고 그랬죠? 덕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덕의 문제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만약 천의 명을 받아서 덕 있다고 해서 천의 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또는 이 사람의 자손이 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천의 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뀐다는 표현이 뭐냐면 혁명입니다. 바뀔 역자를 써서. 역사에서 얘기할 때 혁명이냐 구테타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혁명은 뭐가 있어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어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통성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종교에서 출발한 게 덕의 문제로 가고 이러면서 인문정신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춘추전국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